예, 유성글 의원입니다. 먼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. 기재부 장관, 부총리님, 예. 그 세수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궁금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의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년과 비교한 세수 현황과 이제까지 또 이에 대한 대책 좀 제출해 주시고요.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 또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계부채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연도별 가계부채 현황하고 또 앞으로 관리계획 정부가 발표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. 또 조달청장님, 네. 그 잼버리 관련된 모든 계약 관련된 사항들 부처별로 쭉 돼 있는데 물론 농업기관공사, 농어촌공사도 있죠, 그죠? 네. 예, 그 포함해서 우리 나라장터를 통해서 확정된 계약 잼버리 관련 계약 사항들 좀. 그리고 지금 그 부총리님 잼버리 관련된 그 내용 중에서 예비비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비비 한 번이라도 편성한 적 없죠? 그 관련된 사항이 지금 밖에 언론에서 잼버리 예비비 뭐 관련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비비 관련 또는 예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에서 물론 예비를 위해서 했는 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비비 편성되는 게 있으면 잼버리 관련 이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. 그 부총리님, 예. 우리 부가가치세가 1997년도에 그 시행이 됐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예.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틀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납부하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.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1977년도에 있었던 이 사항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전산화가 다 돼서 대부분의 B2B라든지 B2C가 전산으로 전부 다 특히 이 카드 결제라든지 이렇게 전부 다 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매출자 납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 할까, 또 세목별로 체납세액이 가장 많은 세목이 부가가치세입니다. 알고 계시죠? 예.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으로 금지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. 그리고 또 2009년도에 고금에 대해서 하고, 그 다음에 구리 스크랩이 2014년, 금 스크랩이 2015년 이렇게 계속해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결산 그 과정을 쭉 보면서 보니까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관련되는 사항은 본 의원이 19대 때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. 국세청장님, 예.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해보니까 결산이 그 나와 있어요. 체납도 없어지고 또 세수도 더 많이 거치고, 맞죠? 예, 좀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매출자 납부 제도 대신에 제도 자체 큰 틀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세 제도로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매입자 납부 제도를 하게 되면 자, 아니 이 그 납세력병- 기본적인 그 예. 틀은 뭐 관련되는 거는 인프라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? 예, 납세자에 좀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무슨 생각합니다. 부담이 생겨요? 그러니까 자,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. 본인 입장에서는. 그런데도 매출자가 그 세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없어져 버려요. 그러면은 결국 그 세금은 체납으로 돼 있지만 나중에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77년도에 도입됐던 이런 매출자 납부 제도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진짜 VAT 관련돼서 이 부분은 이제 개선을 해요. 이제 완전히 새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시고 깊이 있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매입자 납부 특례 등 전면 확대하는 부분은 현행 부가세 이 납부 체계 체계를 좀 바꿔요. 그래 전부 결국은 바꾸는 뭐냐면은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매출자 납부 제도를 예외로 하고 매입자 납부 제도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왜? 전산 시스템은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겁니다. 그런데도 IT 강국이라 하고 전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아까 국세청장 말씀대로 이런저런 또 뭐 부담이 또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. 그 다음에는 그 조달청장님 네. 혁신 조달이라는 게 있죠. 네. 이게 보니까 지난 정권 때에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. 근데 질적으로 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혁신 제품과 관련된 거는 현재 도입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고요. 저희 조달청에서는 이 혁신 제품의 개념을 신성장 제품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, 그래서 계속 보완 제가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 이야기 드릴게요. 2019년도에 전체 그 시범 대비 후속 구매 제품 수가 78.6%였는데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59.6% 확 떨어졌어요. 또 시범 대비 후속 구매액 비율로 보면은 1,354.2%에서 169.2%로 거의 뭐 8배, 8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보니까 양적으로는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질적으로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. 아니 요구하지도 또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는 혁신 조달이라고 해서 혁신 제품이라고 해갖고 공급 위주로 된 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결산 제도에 아주 잘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그 관련돼서 어떻게 개선할지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상생 기재부 장관님, 부총리님, 예.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야, 이 부분은 차관님 답변하셨대요. 부총리님, 차관님 답변하십시오. 이게 보니까 아니 이런 김한섭 차관님,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진짜? 예비비로 해갖고 예비비 해주고 그다음 관련되는 거 나중에 사후 정산 다 해주고 이게 재정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? 규율에 맞는 겁니까? 통상적으로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은 삭감을 하시면은 아예 그러면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재부에서 이거 다 해줬어요. 이거 전부 다 7천억 삭감했던 거를 7천억으로 해갖고 다시 1,000억 이상 예비비로 지원을 했어요. 여기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책임자도 처벌해야 됩니다. 어떻게 생각했어요? 당시에 실무자들 검토할 때 그 예비비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봐서 했다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기재위에서 또는 국회 예결위에서 무슨 예산 심사 예, 추가 1분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냥 기재부에서 앉아서 잘라도 다시 복귀하고 그다음 모자라면은 넣어주고 필요하면은 더 해주고 이럴 것 같으면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 뭐 때문에 하겠어요? 어떻게 생각합니까? 예,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형태의 물론 예산 과정이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최소한의 규정은 준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